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쌍봉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 상에서 쌍봉이라고 부르는 거는 흔히 형태적인 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천기계를 보시면은 22년도에 이렇게 한번 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봉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기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쌍봉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쌍봉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이 돌파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보통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 형태적인 것보다는요. 이 차트가 갖고 있는 원리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종목을 디테일하게 보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쌍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조금 원리적인 측면에서 심리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일봉상에서 어떤 준비 구간에 따라서 그건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는 흐름,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정리를 하려는 흐름에 있어서는 이 쌍봉일 때 특히 이 고점을 넘어서는 이 쌍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디까지 하고 좀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 어떤 매집 구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세력주든지 매집 구간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가면서 이 친구들도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이 하나 생기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 매도를 여기서 다 했다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량이 더 남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한 40%의 물량만 다 정리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60%의 물량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에서 거의 한 95%의 물량을 다 정리했다 합시다. 예, 여기다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하락 구간에서 손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받아서 살짝 돌파를 가는 흐름에서 팔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매집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물량을 나눠서 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쌍봉이 나올 때 앞에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를 가려는 그 행위 자체를 주의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낮아지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하나의 봉을 만들고 여기를 넘어서는 이유 자체가 얘가 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상승 랠리를 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구간에 물량을 한 번 더 넘기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쌍봉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승 구간이 한번 크게 나왔던 종목이 다시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초입이 되겠죠, 여기. 상승 초입에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내가 매도를 할 때 이 매물대로 도달하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미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하고 또 매매를 비중을 또는 이제 적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위험한 자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매매할 때 굉장히 참고사항이 됩니다. 자, 예전에 모비스의 경우를 좀 볼까요? 자, 모비스는 이제 23년도에 이제 초전도체 이슈로 상승을 만들어 갔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보면은 9월 달에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여기에서 봉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터졌으니까, 이 종목이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돌파 구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은 우리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다시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냈던 그 주가 세력은 이 하락에도 존재를 했을 겁니다. 갑자기 얘가 그냥 뿅 하고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파동이든지. 여기서 만든 상한가 애들도 분명히 이 밑에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서 뭔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딱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여기서 등장을 했던 이유가 매도를 위해 나올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이 친구 입장에서도 매도가 훨씬 용이하겠죠. 자, 제가 옛날에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돌파를 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매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도 이렇게 많이 터지게 되죠. 이런 자리들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이제 물려서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 이 일봉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돌파를 간다면 이 구간을 다음날 이렇게 돌파를 간다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파 구간이 나오고 물량을 다 정리하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가 어쨌든 지금 처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처리가 된 게 아닌 상태에서는 얘가 넘기는 것으로 얘를 사용하는 거지 이거를 또 받아서 막 상승 랠리를 간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한번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살려서 그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에 대해서 어떤 처리 구간이 없었던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가 그냥 쌍봉이면서 여기 넘어서면서 넘기는 그 목적이라는 걸로 일단은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줘야겠죠. 자, 더즌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 해당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월 달에 여기에서 하락 구간 뒤에 앞에 매물대를 여기서 한번 넘어서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많이 추격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이제 넘기고 죽을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더 돌파하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고 또 눌러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내리면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다시 돌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리는 힘이 있었다는 게 뭐죠? 아까 모비스의 상한가처럼 이 내리는 구간에서도 분명히 이 친구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의도 자체가 이제 이 구간 위로 물량을 쏟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이제 돌파를 가고 또 이 위치가 네, 여기 또 신고가죠. 그죠?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걸 또 이제 기준봉이라고 생각해서 눌림 매매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시세가 더 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얘가 뭐 이런 식의 쌍봉은 아니지만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얘가 여기서 봉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팔았겠죠. 크게 뭐 올라오면서 이제 계속 팔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파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눌러놨던 물량들을 또 정리하는 이 두 번째 파동을 만들 때 이 앞에 있던 봉 하나를 넘어서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고점도 더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는 경우로 이어지는 자리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보면은 아마 23년도 이제 AI 붐이 있었던 상승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상장을 하고 이렇게 쭉 흐름이 없다가 아마 23년도 1월 달부터 이때 이제 셀바스랑 같이 이제 올랐던 종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쭉 오르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마치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고점에서. 그죠? 여기서 이제 흐름이 마무리되고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여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쌍봉이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를 나오고 죽잖아요. 앞에서 봤던 것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돌파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캔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돌파를 가지 않고 이 친구들한테 본전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죽으면은 볼 이유가 없겠지만, 자, 여기서 다시 살려가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그 이전에서 이 양봉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쌍봉을 만들고 돌파를 가고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 본전을 주고 하는 행위들은 한번 이렇게 쏟아내기 위한 준비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가고 죽으면 우리가 위험성이 높으니까 굳이 보진 않겠지만 돌파를 안 가고 옆으로 늘리는 애들을 나중에 잘 보시면은 충분히 이런 한 번의 그 쏟아내는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오게 됐으니까 물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량은 더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좀 매수를 못했다. 이 흐름에서 또는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 한다면은 이거 이후에 매매를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올라온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게 박스를 치잖아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도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봉을 만들고 또 봉을 만들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이 첫 번째 봉은 이 두 번째 만들어내는 봉을 매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구간을 넘기면은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봉을 하나 넘어서게 되면서 정리를 하고 거기서 보통 마무리가 되는 거죠. 모든 파동이 그렇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외봉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봉에서 정말 모든 물량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력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번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판단을 했으면은 내려가더라도 받아서 한 번 더 팔고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거를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요. 그냥 고의적으로 봉을 하나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봉을 넘어서면서 넘기고 대부분의 물량이 여기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쌍봉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목적 자체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느 흐름에서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흐름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쌍봉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았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이 조금 이제 꺼림칙하게 되면서 추격하는 그 매매를 좀 줄이실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 종목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